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IoT라는 주제로 발표할 권하진 신혜원 우승아입니다. 먼저 IoT가 무엇인지 소개한 후 IoT와 관련된 3가지 이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하는 시간이야? 매일 좀 나도 편집해야죠. 오늘 비용은 사서 밀릴 것 같아. 시험 좀 일찍 할게. 오늘 비 온다고? 그럼 나도 일 좀 추가해야겠네. 고마워. 내용이 조금 유치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사물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대장해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IoT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사물 인터넷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물 인터넷 개발자는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며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및 환경을 구축합니다. 사물 인터넷 개발자는 여러 분야에서 융합하여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홈이란 모바일 등 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연결만 하면 어디서든 기기와 기기를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한 홈 세팅을 말합니다. 스마트홈의 기기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가정으로의 보안 접근, 온도, 조명, 홈시어터 등의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특허청이 2021년 10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홈 관련 국내 출원은 2009년 56건에서 2020년 140건으로 1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홈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홈은 기존보다 더 발달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월패드 해킹 사건을 아시나요? 한국의 아파트 가정마다 달려있는 월패드가 해킹되어 집의 내부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유출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며 사전에 악질적인 해킹으로부터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IoT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기기에 대한 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식에서부터 사물 보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IoT로 연결된 가전제품을 해킹해 피싱과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공격 중 하나가 바로 중간자 공격입니다. 중간자 공격은 암호 통신을 도청하는 수법의 하나로 네트워크 통신을 조작해 통신하고 있는 두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당사자들이 교환하는 공개 정보를 자기 것과 바꿔 들키지 않고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바꾸는 해킹 수법을 말합니다. IoT는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을 받을 경우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IoT 해킹 위협을 간단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외부 위협으로부터 사물인터넷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항상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IoT 기기를 주기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으로 업데이트하고 해킹의 위험이 있는 월패드 등의 홈가전 카메라는 미사용 시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암호화 설정, 보안 관련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여러분의 작고 간단한 관심과 행동 등이 사물인터넷과의 동거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IoT의 생명 분야 활용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생명과학을 의료보건 분야와 농학 분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의료기기와 IoT가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IOMT라고 합니다. 이는 환자의 삶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진단 및 치료의 속도와 정확성이 IoT를 통해 향상된다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진화되고 환자 개개인의 생활 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IoT는 응급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수 있어 응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IOMT는 기존의 의료기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증상 발현 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증상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도드라집니다. 사례로는 당뇨병의 수월한 관리를 위한 당뇨 손목시계와 양말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일상 속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환자의 생활을 자세히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음식도 가려야 하는 등 일반 생활에서 번거로움이 많은데 간편한 기기 착용만으로도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질환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에 축적되는 각종 빅데이터가 만취성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 손목시계는 운동습관 및 심박수 측정, 수면 및 체중 추세를 분석해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고 스마트 양말은 발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발생을 예방합니다. IoT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변기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 변기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기만 해도 자신의 대변과 소변에 포함된 DNA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감지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농학 분야입니다. 농학과 IoT의 접목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스마트팜이 있는데요. IoT 농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식물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토양의 화학 성분을 기반으로 비료 프로필을 만들고 토양의 영양분과 수분 수준을 감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최적화해 농업 생산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물가가 올라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스마트팜을 활용한 효율적인 식량 생산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IoT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